세금을 많이들 줄여달라고 많이 요청을 하십니다. 그러니까 물론 세금을 줄이는 것도 중요한데 그러니까 저는 이런 설명을 좀 많이 드려요. 2억을 1억으로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안 내도 될 세금을 막 3억씩, 5억씩, 심지어는 10억씩 내시는 분들도 계세요. 그러니까 세금은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내도 될 세금을 내지 않게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. 예, 이런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. 근데 그 대표적인 게 1세대 1주택이에요. 그렇죠. 1세대 1주택은 되게 단순해요. 그냥 1 더하기 1은 2처럼 집이 한 채면 세금이 없어요. 또는 뭐 12억 이상 고가주택이면 세금이 상당히 싸요. 이런 개념입니다. 그래서 제일 쉬우면서 제일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. 제일 쉬우면서 제일 어렵고 제일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이 1세대 1주택 또는 다주택자에 대한 어떤 양도소득세 부분이죠. 가장 많이 질문 들어오는 것들도 있고 가장 많이 이 부분이 많이 바뀌어서 제도적으로 많이 바뀌어서 헷갈린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그리고 또 혜택이 크다 보니까 혜택을 받았을 때랑 안 됐을 때의 세금 차이가 상당히 크더라고요. 그냥 뭐 5억의 매매 차익, 10억의 매매 차익, 20억의 매매 차익을 예시로 한번 들어봤는데 만약에 내가 5억에 사서 10억에 판다. 1세대 1주택이면 세금이 없어요. 근데 만약에 안 되면 한 1억 2천 정도 세금이 나오고요. 내가 10억에 사서 20억에 판다. 1세대 1주택이 되면 1,000만 원이면 되는데 안 되면 2억 8천. 20억에 사서 40억에 판다. 1세대 1주택이면 1억도 안 되는 9천만 원이지만 만약에 안 되면 6억 2천. 거의 세금 차이가 뭐 적게는 1억, 많게는 뭐 6억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. 즉 비과세가 되면은 9천만 원이면 되지만 비과세가 안 되면 6억이라는 세금이 나오는데 아까처럼 되게 단순해요. 1세대 1주택 저 집이 한 채인데 비과세인가요?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.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당신이 집이 한 채인지 아닌지 이걸 따지는 게 상당히 좀 어렵더라고요. 그럼 오늘은 대체 누구는 집이 한 채고 누구는 아닌지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제일 많이 이제 물어보는 건 저 오피스텔 갖고 있습니다. 그렇죠. 이럴 때가 가장 많아요. 그렇죠, 맞아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시골에 제가 그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는 집이 있는데 이게 주택으로 들어가나요? 안 들어가나요? 그렇죠, 그렇죠. 그런 경우도 있어서 또 이거 시골집 같은 경우에도 참 애매한 부분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제일 무서운 게 이거예요. 저는 집인데 비과세자라고 했다가 비과세입니다라는 답변을 드렸는데 알고 봤더니 집이 아닌 줄 알았더니 집인 아이들이 방금 말씀해 주신 오피스텔이라든가 시골집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. 근데 이게 많이들 착각하시는 게 오피스텔 분양사무실 가면 다 그러거든요. 아 이거는 세법상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분양받으셔도 괜찮습니다. 부가세 환급도 받으시고 이거는 주택이 아니에요 라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. 건축법상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다 보니까 주택은 아닌데 사실 주택이냐 아니냐가 사실 법마다 성격이 좀 틀려요. 취득세법 다르고 뭐 종부세법 다르고 1세대 1주택 기준 다르고 다주택 중과를 따질 때 이 모든 경우에 따라서 주택이냐 아니냐가 좀 다른데 저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 1세대 1주택을 판단할 땐 조금 보수적으로 보라고 말씀드려요. 그냥 사람이 산다 라고 하면 우선 집이다 라고 우선은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. 아무리 얘는 집이 아니야, 얘는 뭐 농어촌 주택이고 얘는 뭐 준주택이고 라고 해도 1세대 1주택을 비과세일 걸 따질 땐 내가 가진 상가의 옥탑방에 누군가가 세입자가 집으로 쓰고 있다? 이것조차도 주택이 될 수 있고 내가 식당을 하고 있는데 식당이 한켠에 누군가 사람이 살고 있다? 라고 한다면 우선 뭐 모든 게 다 주택이 되지 않을지언정 다 하나하나씩은 주택을 좀 판단하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첨언하자면은 저는 아까 오피스텔에 이제 그 컨설턴트 분들이나 이런 분들께서 말씀하실 때 취득에 관련된 부분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. 취득에 관련된 부분은 이게 다 나눠진다고 생각해요. 저는 그렇게 구분해요. 취득할 때는 주택만 주택이고 나머지 것들은 그 그렇죠. 각법에 따라 주택이 아닌 것들은 각 주택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. 그렇죠. 이렇게 보지만 그래서 저의 구분법은 세무사님 구분법에 크게 다르지 않지만 취득할 때는 주택만 주택이고 다른 것들은 다 이름이 특이한 것들은 그 특이한 대로 취득세를 매긴다.
그러나 취득 이후의 단계, 보유와 처분과 또는 처분에 있어가지고 양도가 될 수도 있고 상속증여가 될 수도 있고 이럴 때는 되게 선생님 말처럼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. 거기에 사람이 살고 있고 사람이 살고 있는 부분에서 생활 시설이라든지 이런 생활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활용된다 그러면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예 봅니다.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어요. 우리 오피스텔은 사실은 사람이 사는데 상가형으로 신고했어요. 세무서에서 몰라요. 이런 분들이 계세요. 근데 사실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는데 저는 그래요. 그러니까 저도 뭐 그냥 뭐 세금 하면 항상 뭐 무단횡단 이런 비유를 많이 드는데 무단횡단 했다 걸리면 뭐 과태료 낼 수 있죠. 근데 1세대 1주택은 과태료보단 좀 세요. 아까처럼 1억을 낼 거냐 안 낼 거냐, 6억을 낼 거냐 1억을 낼 거냐 차이가 크다 보니까 에이 뭐 좀 걸리면 뭐 5억 더 내지 뭐 이러신 분들은 괜찮지만 이 세금이 나에게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상가형 오피스텔에 사람이 살고 있는지 아닌지, 시골집이라든가 옥탑방 이런 것들도 다 주택으로 보고 고려하셔야 된다. 그래서 속 시원하려면 차라리 내 집을 팔기 전에 이런 오피스텔 처분해놓고 파시면 되거든요. 오피스텔 1억짜리 때문에 5억의 세금을 더 내시는 분들이 제가 종종 봐서 그러니까 조금 보수적으로 판단하셔야 된다.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.